2025년 말 일론 머스크에게 붙은 수식어는 단순히 세계 최고 부자가 아닙니다. 조만장자 직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 순자산이 1조 달러에 닿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6,7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95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급등의 배경으로 스페이스X의 8천억 달러 기업 가치 평가가 함께 언급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들으면 반드시 질문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는 정말 돈이 많은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의 부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오늘 우리는 성공담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부를 연봉이나 현금이 아니라 지분과 통제권, 그리고 비상장 가치 재평가라는 관점에서 추적합니다. 얼마를 벌었나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만들었나를 봅니다. 머스크의 첫 창업 성공은 1990년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두 번째 전환점은 페이팔입니다. 머스크는 페이팔 공동 창업과 매각으로 큰 자본을 확보했고 그 자본의 일부를 2002년 설립한 스페이스X, 그리고 2004년 출범 초기에 테슬라에 투입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흔한 창업 성공 후 투자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창업자들은 2단계에서 자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분산 투자, 현금 보유, 부동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머스크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는 현금을 지키지 않고 현금을 지분으로 바꿔서 잠가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머스크의 부는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페이팔 이후 머스크의 선택은 단순한 투자라기보다 자신의 자산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살아도 된다. 이제는 지키는 게임이다. 하지만 머스크가 선택한 것은 안전이 아니라 동시 베팅이었습니다. 우주, 전기차, 에너지. 이 세 분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술 난이도가 높고 실패 확률이 높고 자본 소모 속도가 빠릅니다. 실패하면 돈을 잃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머스크식 부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는 현금을 안정자산으로 옮기지 않고 현금을 미래 산업의 지배권으로 옮깁니다. 동시에 베팅한다는 것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머스크가 선택한 길은 위험을 줄이는 길이 아니라 위험을 통째로 떠안는 길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머스크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금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지분 가치의 재평가로 부자가 됐다. 이건 감탄사가 아닙니다. 수치가 증명합니다. 머스크의 자산은 기업별로 나눠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테슬라. 2025년 말 시가총액 약 1.5조 달러로 거론되며 머스크는 약 12%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지분 가치는 대략 1,8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스페이스X. 2025년 12월 기준 평가로 기업 가치 약 8천억 달러 수준이 거론되고 머스크 지분은 약 42%가 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보유 지분 가치는 약 3,36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X와 XAI. 트위터를 2022년 약 440억 달러의 인수해 X로 재편했고 단독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거론됩니다. 다만 XAI와 결합한 구조에서 펀딩 기준 기업 가치가 약 1,050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머스크 지분 약 33% 기준 약 350억 달러 수준이 언급됩니다. 뉴럴링크와 보링 컴퍼니 각각 약 90억 달러, 약 56억 달러 수준의 가치가 거론되지만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비하면 자산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건 단순한 부자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머스크 자산의 대부분은 주식과 지분, 특히 비상장 지분입니다. 즉, 그의 부는 은행 잔고가 아니라 기업 가치가 오르내릴 때마다 함께 출렁이는 지분의 그래프로 존재합니다. 머스크의 부는 벌어서 쌓은 돈이라기보다 소유한 지분이 재평가되며 커진 숫자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만장자라는 단어가 왜 가능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말 가장 큰 사건은 이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내부자 주식 매각 같은 거래에서 약 8천억 달러로 평가됐다는 점, 그리고 그 반영으로 머스크의 자산이 6,77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됐다는 점입니다.
이 평가가 왜 중요할까요? 스페이스X는 불과 몇 달 전 4천억 달러 수준으로 거론되던 평가가 8천억 달러로 2배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지분 약 4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2배가 되는 순간 장부상 자산이 약 1,680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의 부를 폭발시킨 건 월급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만의 결과도 아닙니다. 비상장 지분 가치의 재평가. 이게 머스크부의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만장자라는 단어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기업은 상장 기업과 다르게 어느 순간의 평가가 한 번에 자산을 수백억 달러 단위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그 비상장 지분을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로켓만이 아닙니다.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정리된 수치들은 이렇습니다. 2024년 스타링크 매출 77억 달러,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58%, 전년 대비 83% 성장, 그리고 사용자 수는 2021년 베타 서비스 당시 1만 명 수준에서 2024년 460만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잘 팔린다가 아닙니다. 스타링크는 반복 매출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반복 매출 모델은 스페이스X를 고위험 우주 발사 기업에서 글로벌 통신 인프라 기업으로 재정의하게 만듭니다. 발사 서비스 자체도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수치가 함께 거론됩니다. 팰컨 9과 팰컨 헤비 발사로 2023년 35억 달러 매출을 기록합니다. 즉 스페이스X에는 두 개의 엔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사 서비스, 다른 하나는 스타링크. 이중 수익 모델이 시장의 시선을 바꾸고 그 결과 비상장 가치 재평가가 일어난 겁니다. 스페이스X의 가치가 로켓의 성공만으로 설명되지 않게 되는 순간 머스크의 자산은 단순한 부자의 숫자를 넘어 인프라를 소유한 지배자의 숫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통념이 깨집니다. 우리는 보통 부자는 현금을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현실은 다릅니다. 그의 순자산 6,77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은 스페이스X, XAI 같은 비상장 기업 지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상장 지분은 유동성이 낮습니다. 원할 때 마음대로 팔 수 없고 대량 매각이 필요하면 할인도 감수해야 합니다. 즉 머스크의 자산은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머스크 자산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왜 이런 구조를 택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현금이 아니라 통제권이기 때문입니다. 비상장 지분을 오래 들고 있으면 기업이 성장할수록 가치가 재평가될 때의 폭발력이 커집니다. 반대로 지분을 팔면 그 순간 통제권은 약해지고 그 이후의 폭발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계속해서 팔지 않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머스크부의 역사에서 테슬라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머스크 자산의 출렁임을 만든 축입니다. 정리된 흐름은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2010년 상장 이후 주가가 폭등했고 2020년대 들어 세계 최고 가치 기업 중 하나로 올라섭니다. 이 과정에서 머스크는 2021년 초 순자산 3천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 최고 부자에 등극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면 머스크의 자산도 함께 흔들립니다. 2022년 테슬라 주가 급락으로 머스크가 단일 연도에 약 2천억 달러를 잃는 수준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머스크의 부는 안정적인 현금 자산이 아니라 시장과 기대, 그리고 평가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지분 기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머스크를 올려세운 동시에 머스크의 자산을 가장 크게 흔들어 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머스크의 자산을 더 이해하려면 테슬라의 성과 기반 보상 구조를 봐야 합니다. 테슬라 주주총회에서는 머스크에게 장기 성과 보상안을 지급하는 안이 통과되었고 단계별 목표 달성 시 총 3억 300만 주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또한 특정 시점 기준으로 잠재적 실현 이익이 세전 484억 달러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상의 금액만이 아닙니다. 이 보상이 머스크에게 제공하는 것은 돈 이상의 것입니다. 바로 테슬라에 대한 의결권과 영향력, 즉 통제력의 강화입니다. 머스크에게 부는 보상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기업을 움직이는 권한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보면 머스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CEO가 아닙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갈수록 그 기업을 더 강하게 줄 수 있게 설계된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2022년 머스크는 트위터를 약 440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그 후 트위터는 X로 재편됩니다. 이 인수는 논란이 많았고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도 거론됩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 플랫폼을 AI와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XAI와 X를 묶은 구조의 기업 가치가 약 2,300억 달러 수준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머스크 지분은 약 53%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패턴은 같습니다. 현금을 벌어 쌓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을 묶고 지분을 유지하고 가치 재평가의 가능성을 만든다. 머스크는 늘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성공할 때마다 자산을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 뛰게 만듭니다. 조만장자라는 단어는 자극적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확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만드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스페이스X IPO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스페이스X IPO가 1조 달러로 평가될 경우 머스크의 스페이스X 지분 가치는 약 4,200억 달러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IPO가 1조 5천억 달러로 평가될 경우 머스크의 지분 가치는 약 6,300억 달러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자산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단순 가정했을 때 총 자산이 7,610억 달러 혹은 9,710억 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만장자 직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되며 평가가 한 번 더 점프하면 머스크의 자산은 1조 달러 근처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IPO 과정에서 신규 주식 발행이나 옵션 행사 등으로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고 테슬라나 XAI 같이 변동에 따라 실제 숫자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조만장자란 말은 예언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스페이스X가 1조 5천억 달러로 상장한다고 해도 총 자산이 9,710억 달러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계산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곧 1조 달러까지는 아직 격차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테슬라 성과 보상안의 실현, XAI나 다른 비상장 자산의 상승, 그리고 스페이스X IPO 이후 시장에서의 추가 재평가. 하지만 현실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세금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이 언급되며 따라서 세후 관점에서 실제 유동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조만장자는 단순히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세금, 유동성, 지분 희석, 시장 변동성 같은 현실의 조건을 통과해야 가능한 단계입니다. 머스크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함과 비유동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지분은 원할 때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가격이 매일 투명하게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대량 매각을 하면 할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X 인수 과정에서의 부채, 그리고 기업 지분을 담보로 한 자금 구조가 시장 리스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즉,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자산 구조를 가진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지분 중심 자산의 본질입니다. 정리해봅시다. 머스크의 부는 현금이 아니라 지분에서 왔습니다. 스페이스X 8천억 달러 평가, 지분 42%라면 약 3,36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그의 부를 폭발시킨 건 비상장 가치 재평가였습니다. 스페이스X 평가가 4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로 오를 때 장부상 증가분이 약 1,680억 달러라는 계산이 제시됩니다. 이 재평가의 중심에는 스타링크가 만든 반복 매출 모델이 있습니다. 2024년 매출 77억 달러, 매출 비중 58%, 전년 대비 83% 성장, 사용자 약 460만 명입니다. 조만장자 가능성은 스페이스X IPO 시나리오와 테슬라 보상 구조, 그리고 지분 희석과 세금 같은 현실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스크의 자산은 거대하지만 비상장 지분 비중이 높아 유동성 측면의 위험과 구조적 괴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는
돈을 쌓아 올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미래 산업의 핵심 기업을 직접 만들고 그 지분을 오래 붙들고 재평가가 일어나는 순간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현금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움직이는 지분과 통제권을 선택하겠습니까? 조만장자라는 단어는 그 질문의 끝에서 등장합니다. 돈이 아니라 구조가 만든 결과로.